20세기 중반쯤 되는요, 영화를 본다는 건 고도로 통제된 경험이었습니다. 그냥 가벼운 오락거리가 아니라 관객을 어둠 속에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시선을 오직 스크린 하나에만 고정시키는 아주 엄격한 규율이 된 거죠. 그 끝판왕이 바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입니다. 그의 스릴러 명작 사이코, 개봉 당시 내건 조건들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상영이 시작되면 절대 그 누구도 늦게 입장할 수 없었어요. 지각생을 막으려고 아예 극장 문을 닫아버리고 심지어 진짜 핀커턴 사설 경비원까지 고용했다니까요. 게다가 영화가 끝난 후에는 30초 동안 완벽한 암흑 상태를 유지해서 관객을 그 공포와 충격 속에 꽉 가두어 버렸습니다. 스크린 속 내러티브가 관객을 완벽히 통제하기를 원했던 전통적 영화관의 궁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. 1960년대 예술가들은 영화관의 이런 통제적인 성격을 미술관과 비교하면서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. 영화관, 즉 블랙박스는 우리를 어둠 속에 가만히 앉혀두고 스크린의 이야기 속으로 확 빨아들여 버리죠. 우리 몸이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는 완전히 잊혀지는 겁니다. 반면에 미술관, 이른바 화이트 큐브는 아주 밝게 조명이 켜진 공간이에요. 우리는 내 마음대로 걸어다니면서 예술작품과 능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죠. 예술가들은 바로 이 영화관의 답답하고 수동적인 성질에 본격적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. 당시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되면서 상업영화계도 큰 위기를 맞았는데요.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. 그들은 1964년 뉴욕 세계 박람회를 기점으로 엄청난 다중 스크린 스펙타클을 선보이며 극장 경험을 확장하려고 했어요. 하지만 스크린을 늘리는 게 과연 새로운 아이디어였을까요? 아니요, 전혀요. 1900년 파리 박람회의 시네오라마부터 1927년 나폴레옹, 1939년 비타라마, 그리고 1950년대의 시네라마에 이르기까지 몰입감을 높인다고 여러 대의 영상이랑 거대한 스크린을 들이미는 건 사실 아주 오래된 상업적 눈속임에 불과했습니다. 자, 드디어 여기서 진짜 반역자들이 등장합니다. 상업영화계의 뻔한 기술적 꼼수에 속지 않은 1960년대 뉴욕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인데요. 이들은 시각적 몰입이 아니라 관객을 억압하는 그 영화관의 규칙 자체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합니다. 우리는 이 움직임을 확장 영화, 즉 익스펜디드 시네마라고 부릅니다. 이 사람들의 목표는 스크린을 냅다 키우는 게 아니었어요. 영화가 상영되는 제도적인 환경, 그리고 관객이 얌전히 따라야만 했던 그 답답한 관람 규칙을 산산조각내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거였죠. 가장 대표적이고 재미있는 예가 바로 백남준의 젠4 필름입니다. 이 작품 진짜 기발해요. 스크린에 화려한 영상을 쏘는 대신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빈 필름 리더기를 그대로 영상기로 돌려버렸습니다. 어떻게 됐을까요? 환상의 세계는 온데간데 없고 스크린에는 그저 필름에 묻은 먼지랑 스크래치만 깜빡거렸어요. 덜덜거리는 영상기 소음이 극장을 꽉 채우고 멍해진 관객들은 그제야 주변의 빛, 자기 자신, 그리고 자기가 앉아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. 영화의 껍데기를 완전히 홀라당 벗겨버린 그야말로 제로 베이스의 영화였습니다. 조각가 클래스 올덴버그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. 무비하우스라는 퍼포먼스였는데요. 진짜 돈 내고 들어온 실제 관객들을 좁은 통로에 서 있게 하고는 의자에 앉는 걸 아예 금지시켜버렸습니다. 그러고는 자기가 고용한 배우들을 그 좌석에 앉혀놓고 엄청 시끄럽게 코를 골거나 코트를 벗었다 입었다 부스럭거리고 신문지를 쩍쩍 찢는 등 극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이른바 진상짓을 대놓고 연기하게 한 거예요. 낡아가는 극장의 현실, 그리고 우리가 기계처럼 따르던 관람 예절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정면으로 꼬집은 거죠. 아주 뼈 때리면서도 유쾌한 도발이었습니다. 자, 이 반란은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에 이르러서 대중의 기대감과 새로운 예술이 정면으로 꽝 하고 충돌하는 정점을 찍게 됩니다. 여러분, 321.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? 바로 워홀이 만든 무성 흑백 영화 슬립, 그러니까 잠의 상영 시간입니다. 이 5시간 21분 내내 단 하나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어떤 남자가 자는 모습만 고정된 카메라로 냅다 비춰준다는 겁니다. 중간 쉬는 시간 당연히 없었죠. 1964년 LA 극장 초연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? 상업 영화에 푹 절여져 있던 관객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동일보 직전이었습니다. 어떤 관객은 스크린 앞으로 달려가서 자고 있는 배우를 향해 야, 일어나! 라고 소리를 빽 질렀고요.
열받은 관객들은 극장 지배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면서 우리 모두 나가서 당신을 린치할 거야 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. 극장 가면 당연히 재밌는 걸 보여주겠지 하는 그 신성한 오락의 규칙이 깨졌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춘극이 벌어진 거죠. 그런데 놀랍게도 워홀은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극장을 나가는 것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 그게 그의 진짜 목적이었거든요. 그는 사람들을 홀리는 그 뻔한 상업 영화의 환상을 와장창 깨버리고 관객들이 자기 자신과 지금 당장 처한 주변 환경을 뼈저리게 느끼길 바랐습니다. 1960년대의 이런 도발적이고 발칙한 움직임들은 결국 예술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. 이 확장 영화 운동 덕분에 움직이는 이미지들은 블랙박스라는 그 좁고 어두운 감옥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어요. 영사기들은 극장을 박차고 나와서 미술관의 밝은 전시실로, 길거리로, 그리고 퍼포먼스 무대로 마구 뻗어나갔습니다.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전시회나 갤러리 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즐기고 있는 현재 멀티미디어 아트의 아주 단단한 뿌리가 된 셈이죠.